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바이두 3분기 실적 한번 빠르게 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관련 기사 이제 바이두 IR 홈페이지 나온 내용 발췌를 해서요. 조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준비한 내용이다 보니까요. 중간에 조금 막힐 수 있는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보면 바이두의 EPS가 1.7 위안 정도 수준에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소개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스킹 알파 내용이었습니다. 바이두의 3분기 넌갭 기준한 주당 순이익은요. 14.66 위안으로 1.71 위안 정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갭 EPS 같은 경우는 7.48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매출액은요, 319억 2천만 위안 정도 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한 것입니다. 네, 4분기 기준했을 때 바이두가 예상하는 그런 전망하는 그런 매출액은요, 310억 위안에서 340억 위안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두가 3분기에는 주력 사업부인 코어 사업부 같은 경우 또 다른 견조한 3분기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이것은 AI 클라우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하는 그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낸 것에 기인했다고 이 바이두의 CFO인 롱로어가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바이두의 분기, 3분기의 실적이 시장 내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것은 광고 영업이나 AI에 기인한 것이다. 소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바이두, China Baidu's Incorporated beat Wall Street estimate for quarterly revenue and adjusted profit on Wednesday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매출액과 조정한 이익 같은 경우가 시장 내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었고요. 보면은 AI 클라우드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는 그런 것에 기인해서 바이두의 코어 사업부 자체가 아주 견조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두는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베이징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한 바가 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 자동차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서 전기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두의 새로운 노력이겠고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전에 봤던 내용과 마찬가지일 텐데, 4분기 바이두의 매출액은 310억 위안에서 340억 위안 정도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이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나 전망치인 326억 위안과 부합하는 수준에서 그런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 되고요. 바이두의 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자회사 업체인 아이치 같은 경우도 1억 40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기록했던 지난 3분기 말 기준. 그렇게 하면서 매출액은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국에서는 중국 당국발 이 테크놀로지 섹터,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에 대한 IT나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번 한 해에 큰 화두가 되었고, 중국 이 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짓누르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바이두의 실적은 주요 광고 사업이나 아니면 AI 클라우드 신규 사업 등 이 부분이 견조한 흐름 보이고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9억 2천만 위안의 매출액 3분기. 이것은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매출액은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다. 그리고 조정 기준했을 때 이 바이두가 기록한 이 ADS 한 주당 이 14.66 위안의 그런 이익을 기록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IR 내용에서 나온 수치를 조금 보게 되면요. 역시나 지난해 3분기는 282억 위안, 올해 3분기 319억 위안의 매출액 기록했고, 이것은 13%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분기 단위 기준하면요. 지난 2분기보다는 2% 정도 매출액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3% 줄었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비용을 확대한 것은 뭐 R&D도 될 것이고 다른 뭐 인력, 뭐 인건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광고나 아니면 컨텐츠 관련한 비용도 많이 늘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매출액이 느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 것도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줄었다고 해서 나쁘게 해석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요. 매출액이 늘었다는 점을 시장에선 조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순손실이 이제 165억 위안 정도로 지난해는 136억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2분기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 될 텐데 이 바이두가 지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쿠아이쇼의 주가가 2분기, 3분기 내리막을 지속했고 이러한 부분이 장기 투자에서 기타 등등의 순손실로 잡히면서요. 이렇게 큰 액수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의 코어라고 해서 주력 사업부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은요. 역시 3분기에 246억 위안 매출액 기록, 지난해는 213억 위안 매출을 기록해서 이 15%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영업이익은 50%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이두 코어의 사업부를 보면은 순이익이 이제 non-GAAP 기준 했을 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3분기 순손실은 189억 위안의 non-cash mark-to-market loss에서 long-term investments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로 인해서 발생이 된 189억 위안 수준의 손실, 지분 투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순손실 손실 부분이 189억 위안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이 바이두의 순손실 확대라는 부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형광색 표시 위주로 볼 텐데요. 바이두가 이 9천만 위안 정도의 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허난성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자연재해가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사회적인 필요 차원에서 바이두가 9천만 위안의 기부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난 10월에 바이두는 데이터 관리위원회를 창설을 하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위원회의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개인 보호, 개인 정보나 그런 보호,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등 이러한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 조성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솔루션이라서 AI 클라우드 관련한 솔루션을 발표를 한 바이두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바이두 자체 연구 개발한 쿨룬 AI 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들이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도 작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금융 서비스 업체들의 디지털화와 아니면 자동화 같은 것, 이 금융 관련 업체들이 영업 관련한 진행 사항에 있어서 자동화를 이루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 지역으로 볼 수 있는 리장 지역은요. 바이두의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라는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도시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도시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이 바이두의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지항성에 위치하고 있는 통시항이라는 곳은요, 바이두와 사업적인 협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한 이 회사들이 바이두의 AI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이 바이두의 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중국 당국이 밀어주는 그런 AI 사업 기반해서요, 여러 도시, 지역 지자체 아니면 여러 도시의 그런 지자체나 아니면 관광 관련한 사업, B2G라고 그런 말씀도 하던데요. 이 Business to 뭐 Government에서 B2G 사업 형식으로 해서 박리담회식으로 사업을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도 한번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두는 또한 ACE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에이스 스마트 교통 관련해서도요. 24개의 도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 단위로 기준을 했을 때 3배 정도로 빠르게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지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계약금 수준은 조금 이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 스마트 교통에서도 바이두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규모를 보게 되면은 뭐 계약당 100만, 1000만 위안 수준으로 해서 뭐 그렇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폴로,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아폴로가 레벨 4 수준에서 1000만 회 이상의 마일당 1000만 마일 이상의 테스트 시행을 축적해 왔고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이상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11개의 자율주행 관련한 테스트 시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샹하이, 베이징, 광주, 창샤, 이제 창조 등 이렇게 5개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아폴로 고, Rice provided by Apollo Go doubled 뭐 쭉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와 OEM 방식으로 해서요, WM 모터스라는 곳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인 신규 모델인 W6 SUV에다가 이 바이두의 아폴로 내비게이션 파일럿에서 AMP를 설치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뭐 앞으로도 여러 이제 자동차 업체들과 이런 식의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심어준 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이두 투자자나 바이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이제 소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샤오두에서 바이두의 스마트 이제 도움이나 뭐 스마트 기기가 될 텐데 이것은 세계 규모로 봤을 때도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선착 규모를 봤을 때도요. 이렇게 출하량을 봤을 때 세계적인 수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샤오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피커의 출하량 같은 경우도 2021년 2분기 기준 했을 때 중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뭐 그렇게 해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에코시스템에서 9월에 바이두 앱을 활용한 월간 활성화 이제 바이두 앱스 MAUs reached 607 million 쭉 해서 나오는데요. 바이두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6억 700만 이제 6억 700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치의 구독자 수, 아이치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 수가 이제 보면은 1억 400만 명을 이제 2021년 9월 기준에서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손실이요, 보면은 215억 위안을 기록한 바이두, 189억의 이제 장기 투자로 발생한 그런 189억 위안 손실을 반영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은 규모가 적고 사실은 이렇게 콰이쇼 지분 투자, 장기 지분 투자를 통해서 발생했던 손실 부분이 상당히 바이두에게 수익성에는 뼈아픈 결과를 야기했다. 그렇게 결론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자 붙인 부분인데, 올해 3분기 이 바이두의 매출액은 319억 위안, 지난해 같은 기간은 282억 위안, 그래서 조금 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 규모를 보게 되면 296억 위안, 그 다음에 지난해는 220억 위안. 그래서 이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늘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Research and Development, R&D 비용, 그 다음에 판매, 일반, 그 다음에 회계 관련해서 관리하는 회계 관리 비용, 뭐 판매 관리비가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여기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 될 것이고요. R&D에서 상당히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더욱더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이는 others, 기타 등등의 그런 수익에서 보게 되면요. 다른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 이 괄호가 된 부분은 마이너스로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장기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등등의 손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220억 위안, 이게 그렇게 해서 순손실이 나온 게 214억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분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이 상당히 타격을 크게 줬다. 이 바이두의 이 3분기 실적에 상당히 타격이 컸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볼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켓워치, 미국의 주요 경제 매체인 경제금융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바이두 3분기 이 165억 6천만 위안의 손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136억 8천만 위안의 순이익 기록 그렇게 해서 한번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순손실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 지난해는 순이익을 이 정도 136억 위안 정도 순이익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165억 위안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매출액은 319억 위안이 맞는데, 순이익이 50억 9천만 위안이라고 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3분기 재무,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매출액이나 뭐 다른 수치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는데 순이익이 50억 9천만 위안 나왔다고 하면서 예상치 웃돌았다.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기사 헤드라인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시간 기준했을 때는 프리마켓에서 이 바이두 주가가 1.48% 상승,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실적 발표를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두 주요 신규 사업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광고 수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이두의 주력 매출업, 소자 부분이 될 테니까 견조한 수준에서 매출액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AI 클라우드나 자율주행 사업이나 이렇게 신규 사업, 신규 먹거리 부분에서는 아주 빠른 성장세를 분기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바이두였습니다. 어쨌든 타격이 컸던 이유는 콰이쇼 장기 투자 부분의 손실이 바이두의 이 실적에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상치를 소폭 웃돈 실적 평가를 내놓은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뉴욕 증시 수요일, 그러니까 11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 프리마켓에서 바이두의 주가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조금 많아서요.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 할애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지만 빠르게나마 한번 빠르게 바이두를 체크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